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접속사 관계되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 우리 안 본 게 있어서 그거 정리하고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부사절 접속사 시험 볼게요. 자, 시험 보고 갑니다. 자, 65페이지 일단 다 펴놓으시고 자, 거기 밑에 이제 박스에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은 unless하고 otherwise가 같이 나왔는데 자, 이런 문제 한번 써볼게요. Unless you are otherwise told.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얘는 지금 문장 제일 앞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접속 부사 아니고 그냥 일반 부사입니다. BPP 동사하고 사이에 나왔으니까. 자, 일반 부사일 때도 똑같이 그렇지 않다면도 되고 또 하나 있어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자,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볼게요. 얘를 일단 빼면 tell 동사가 BPP 수동으로 나온 거죠. 그때는 얘기를 듣다가 아니고 지시를 받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적용해보니까 네가 달리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죠. 내일 몇 시까지 와요? 월요일날. 별 얘기 없었어요?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달리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5시까지 오세요.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구조인데 얘는 부사절이니까 뭐가 가능해요? 부사절? 축약형 가능하죠. 누가 생략돼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 자, 그러면 이제 더 헷갈려져요. 이렇게 unless가 여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처음 보게 되면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자, 처음부터 해석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짝꿍이니까 묶어 외워두시고 자, 이 자리에서는 PP 형태 동사가 나오는데 뭐 다른 게 나와도 뜻은 똑같아요. unless otherwise instructed. 그러면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unless otherwise directed. 다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요? unless otherwise negotiated. 그러면 달리 협상되지 않았다면 해석하시면 돼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서 골라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처음 보면 뭐야? 되게 당황하게 돼. 그래서 묶어서 알아놓으세요. 근데 이 문제가 지지난달에 이미 나왔네. 네. 그래서 한동안 안 나올 겁니다. 네. 독해에서는 나와. 독해에서는 나오면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덩어리 묶어 알아놓으세요. 자, 같이 한번 입에 담아볼게요. 읽어볼게요. Unless otherwise told. 다시 한번 unless otherwise told. 어떻게 해석해요?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요거까지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교재 한 장 넘겨가지고 뒤로 가서 자, 질문 받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요. 네, 9번. 자, 9번에 가서 보시면 어떤 구조에 지금 앞에서는 완벽한 구조 나왔는데 앞에 딱 보이는 거 있네. 뭐 보여요? Not only. 그죠?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요? But also. 자, also는 부사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다. but은 접속사니까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also 제외하고 but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Not only place an order. 주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but confirmed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날짜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when은 오늘 배울 관계 부사예요. 자, 주문이 배송될 날짜. 그래서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절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할게요. 다음이야. 12번. 자, 12번에 가서 보시면 자, 이 문제는 처음 보면 되게 생소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앞에서 완벽한 절이 나왔어요. 그럼 세미콜론이 나오면 이 자리에서 누구 자리다? 접속 부사,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완벽한 절 또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세미콜론 대신에 end가 나오면 자, 여기 골라봐. 여기도 역시 누구 자리가 되겠어요? 접속 부사 자리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근데 나올 수 있는 애가 한계가 있어. however는 그리고 그러나 전혀 의미가 다르니까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and therefore. 그러므로 자, 아니면 또 하나가 and then. then 하면 무슨 뜻? 그리고 나서. 자, 밥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서관 갔어요. 이럴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묶어 외워놓으면 3초짜리예요. 이것도 2번 출제됐었습니다. therefore 고르는 거. 다음이야. 13번에. 자, 13번은 외워놨으면 3초짜리 풀 수 있어요. 뒤에 보니까 해리 타고 나왔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도치, 그죠? 도치를 유발하는 유일한 접속사 누구라 그랬어요? 놀, 그죠? 그래서 단어장 반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문제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보기에서 놀 보자마자 도치되는 부사, 접속사 딱 생각이 나야 돼요. 다음이야.
25번. 자, 25번은 실제로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 많이들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접속부사 나오면 여러분 오답률 조금 높아져요. 접속부사 나오면 막연하게 그냥 해석해서 접근하면 또 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요약한 다음에 논리구조를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얘가 지금 86에 나오는 문제인데 86에서 우리 지난달에 공부하면서 문장 찾기 문제 봤었죠. 자, 여기 들어가는 문장 골라봐. A, B, C, D 문장 나오면 자, 고를 때 바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해석해서 요약한 다음에 머리에 새기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접속부사도 똑같아요. 네, 접속부사는 앞에 절하고 뒤에 절하고 해석해서 요약한 다음에 둘이 논리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욕접인가 반대말인가, 아니 원인 결과 인과관계인가, 아니면 부가적인 내용인가, 이걸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서 보니까 너 매니지먼트 경영진은 has agreed 합의했습니다. To build a long-term plan.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을 동의했습니다. For expanding the parking lot for employees. 직원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줄 걸 합의했습니다. 요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차장 넓혀줄게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절 가서 봅니다. 그 다음 문장. 그 회사는 will be providing partial subsidies. subsidy 무슨 뜻이에요? 보조금. 자, 부분적인 보조금을 제공할 거래요. 그 다음에 for those, those는 이제 대명사에서 배워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잘 쓰입니다. 근데 얘가 나오면 뒤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설명해주는 말이 꼭 붙어요. 자, 뒤에 보니까 using trains or buses to work. 직장으로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지금 전체 문맥이 뭐겠어요? 주차장 좁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머릿속에다 이렇게 요약하는 거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내가 써볼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차장? 확장해줄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 위해서 보조금 지급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욕접이에요? 아니죠. 자, 그러면 얘가 인과관계예요? 원인 결과예요? 아니죠. 자, 얘는 주차장도 확장해주고 보조금도 주는 거니까 부가적인 내용이죠. 나열되는 거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또한 이런 거. 자, 그럼 또한에 해당하는 거 뭐 있어요? Furthermore, 게다가 더욱이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풀어왔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넓혀줄게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므로 보조금을 제공하겠습니다. Therefore, 이러다 틀려왔어요. 자, 여기서 therefore가 나오려면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주차장 확장해 줄게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므로로 연결돼요. 자, 요 자체에서 한번 therefore 넣어보세요. 주차장 확장해 줄게요. 그러므로 보조금 지급하겠습니다. 는 안 되죠. 그래서 요 나와 있는 문장만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둘이 무슨 관계냐 세 가지 일단 생각해 보세요. 역적, 인과관계, 부가적인 내용 세 가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 세 가지 안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정답은 furthermore 정답. 다음이야. 22번. 자, 20번 봅니다. 제가 얘도 요약해 볼게요. 소비자들은 are not willing to invest much shopping effort for certain products.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쇼핑의 노력을 투자하려고 기꺼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치약 사는 데 있어서 막 연구소 사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아무거나 대충 사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왔고, 자, 뒤에 가서 볼게요. It is essential에서 it은 일단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는 투부정사. 자, 근데 그 문장 조금 희한해요. To have these products readily available. have 동사 지금 몇 형식? 5형식이죠. 5형식으로 잘 안 쓰여요. 근데 available은 잘 나와요. 5형식으로 have something available. 그러면 뭔가를 이용 가능하게 만들다 해석하세요. 자, readilly는 바로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이런 제품들은 바로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들어가자마자 눈에 팍 띄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수래요? Have the brand name well known. 브랜드 이름을 잘 알려지게 만드는 게 인지도를 높이는 게 필수입니다.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특정 제품은 쇼핑하는데 신경 잘 안 써요. 바로바로 눈에 띄게 이거로 인지도가 높아지게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랬으니까 자, 요거는 역접이에요? 아니죠. 부가적인 거? 아니죠. 인과관계? 맞죠.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과관계죠. 그죠? 정답 뭐가 돼요? 너스가 되죠. 그러므로 자, 뭐 골랐을까? D번 골랐어요. 처음에는 initially 처음에는 여기 나오려면 시간적인 추이가 좀 나와야 돼요. 처음엔 이랬는데 나중엔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간적 추이가 안 나와서 안 되겠고. 선생님 이거 엔드니까 네. 뒤에 해브도 투 해브 불려서 투 생략. 그죠. 여기 지금 세 번째 줄에 나온 end는 have 동사 나왔어요. 그럼 have 동사 누구랑 병렬이 앞에 있는? to have 하고 또 병렬이죠. 그래서 it is essential to have the brand name well known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브랜드 네임이 명사고 웰노운이 똑같이 형용사예요. 그죠. 여기도 오형식이죠. 여기도. 그래서 브랜드 네임이 잘 알려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오형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무슨 동사가 일단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다음이요. 20번. 자, 20번에 가서 봅니다. 20번에서는 빈칸 뒤에 보니까 절이 나왔어요? 명사 나왔어요? 명사, 그죠? 자, 명사 나왔으니까 명사 연결어는 접속사예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자, 진시 자꾸 이거 해석에 의존해, 지금. 안 돼요, 안 돼. 자, 우리 인간 누나 친구도 마찬가지. 보기 먼저 봐야 됩니다. 지금 보기 보니까 A번에는 이번도는 뭐예요? 접속사. B는? 접속사. C는? 전치사. D는? 부사죠. 섞여있다 그럼 문장 구조부터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사 앞이니까 전체자. 요런 게 우리한테 3초짜리 문제. 자, C가 정답.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시험지를 딱 받아들잖아. 그러면 용어 단어 보니까 또 해석해. 환장하겠어 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지마 그럴 수도 없고. 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보고서 구조부터 봐야겠다. 요 문제 생각하고 들어가죠. 요런 문제 놓쳐가지고 오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피눈물 나요 나중에. 네. 다음이야. 15번. 자, 15번에 가서 볼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앞에 세미콜론 나왔으니까 누구 자리? 접속부사 자리. 네, A, B, C, D 다 접속부사 맞아요. 그럼 해석에 의존해야 돼요, 이런 거는. 품사가 다 똑같으니까. 보겠습니다. 직원들은 should make sure. 확실해야 됩니다. to sign in. sign in이 뭐냐면, 일하러 들어간다? 그리고 서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 지금 쉬러 나간다? 그리고 서명하고 나갈 때는 못 써요. sign out 하고 쓰겠죠. sign out. 자, 이거 종종 나옵니다.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설명하고 들어가는 걸 확실해야 됩니다. Before starting each shift. 각각의 교대조를 시작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보니까 work hours. 근무 시간이 may not be accurately reflected in upcoming paycheck. 자, 미국 애들은 급여를 줄 때 책으로 많이 줘요, 수표로. 그래서 페이체크하고 잘 나옵니다. 그냥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가오는 페이체크에 근무 시간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나왔죠.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들어갈 때 서명하고 들어가세요. 서명 안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무 시간이 계산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연결돼야 돼요? 서명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명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otherwise 정답. 다음이야. 다 났어요? 자,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요거 질문 많이 하는데 19번. 19번 우리 질문 안 나오네. 자, 19번에서 A 고른 사람 없어요? A? 오케이, 좋습니다. 자, since가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때문에죠. 때문에일 땐 시제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해석부터 해볼게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이 식당이 is located near the railway station. 기차역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it attracts many customers.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입니다. 자, 기차역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되죠? 자, 여기 정답이 됐는데 after 골라가지고 많이 틀려왔어요.
자, 애프터는 이렇게 볼게요. 시간 접속사가 나왔는데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헷갈린다. 그럼 반드시 못 따지라 그랬어요. 특히 while 있을 때. 뭐가 되는지? 기간인지. 그죠? 자, 그럼 while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어요? 시점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차역 가까이에 식당이 위치해 있다. 이건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이게 헷갈려. 그래서 우리말에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시점 기간 따지는 게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안 헷갈려요. 영어의 모든 동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상태하고 동작. 이렇게 두 가지로. 자, 이런 문장 볼게요. 나 행복해. I'm happy. 자, 이건 상태예요, 동작이에요? 상태죠. 그러면 나 행복해. 이건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그죠? 기간이야. 내가 3시 3분에 하면 행복해요? 30초 후에도 행복하겠죠? 1분 전에도 별일 없었으면 행복했겠죠? 그죠?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은 뭐다? 듀레이션의 의미를 가져요. 그죠? 그래서 상태가 나왔다 그럼 다 뭐다? 기간이 나가세요. 기간. 그래서 요거는 우리 따지기 힘드니까 요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태는 기간이다 라고 간주하시면 돼요. 자, 동작인 경우에는 시제에 따라서 시점이 되기도 하고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변화가 있는데 상태는 항상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비동사 돼서 형용사 나올 땐 항상 요거는 상태예요, 동작이에요? 항상 상태죠. 그죠? 자, 여기서 I'm on duty. 나 근무 중이다. 전면구 나왔어. 전면구도 형용사랑 똑같은 역할이니까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부사절 축약형에서 on duty 앞에 접속사 누구 짝꿍이었어요? while on duty 하고 나왔죠. 자, while만 뭐랑 간다 그랬어요? 기간하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면구 나오면 다른 접속사 안 되고 while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헷갈릴 때는 상태 동작 따져보고 상태는 기간이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자, 식당이 기차역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이거는 상태예요, 동작이에요? 위치해 있다. 상태죠, 그죠? 그럼 뭐란 얘기예요, 얘는? 기간이란 얘기예요. 기간. after는 기간하고 못 갑니다. 여기서 뭐는 가능하겠어요? 기간이니까. while은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after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돼. 이 식당이 기차역 가까이로 이사하고 나서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였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이사를 하는 거는 동작이고 시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헷갈릴 때는 우린 다 잘 풀어왔는데 센스로 만약에 헷갈릴 때는 항상 시점 기간이 뭐 따져보세요. 자, 여기까지인가요? 다른 거 없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자, 오늘 일단 시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나눠드릴게요. 네, 맞춰볼게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름 안 올릴 자신? 여기 하나라도 틀리면 이름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제 자막으로 아이고, 네, 미안해서 내가 못 올려야지 뭐 그래도. 자, 보겠습니다. 3번에 가서 볼게요. while 세 가지 뜻 뭐 있었어요? 동안에, 반면에, 불구하고. 2번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요? 심지어 뭐뭐하는 순간에도, 그죠? 자, 만약 뭐뭐라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if 동사로 시작하는 거 provided assuming, 그죠? 자, 뭐뭐을 대비해 오답으로 엄청 나온다 그래서 뭐예요? in case given 된 만점짜리 고려해보면 자, 뭐뭐하기 때문에 세 가지 뭐 있었어요? because, since, as, 그죠? 자, 불구하고 할 때 세 가지 뭐 있었어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죠? 자, even if 무슨 뜻이었어요? 설사 뭐뭐일지라도. 자, as if, as도 똑같은데 엄청 오답으로 잘 나온다 그래서 뭐였어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때문에 할 때 전치사는 전치사로 끝나야 돼요. 뭐예요? because of, 그 다음에 due to, 그 다음에 owing to, 그 다음에 thanks to까지야.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채점 더 해주시고요. 자, 다 맞은 사람. 네. 오케이, 이거 안 걷을게요. 안 걷고. 자, 요거 지금 빠꾸 여기 뚫어놨어. 이거 가지고 끼워갖고 가져가세요. 그죠? 오늘 지금 이름 올라갈 건데 간담이 선우랑 경험을 했어요. 자, 그게 시험에서도 이거 틀려오면 간담이 선우랑 똑같은 거야. 절대 잊지 마시고 다 외워놓으세요. 다 완벽하게.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접속사 관계대명사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72페이지 다 펴놓으시고.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관계대명사 이제 이게 내용이 좀 많아요. 3일 동안 합니다. 오늘 들어가는데 오늘 공부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나면 기본 문장이 6개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주말에 까먹고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월요일 수업에서 이해하기 힘들어져요. 자, 6개를 정리해보는데 자, 오늘 일단 첫날이니까 관계대명사의 정의를 일단 먼저 내려볼게요. 관계대명사. 자, 이런 문제 하나 써볼게요. 내가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책을 좀 봤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책이 너무 재밌어요. 자, 또 하나의 절을 쓰기 위해서 일단은 접속사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책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Was interesting.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얘는 몇 개의 문장? 하나, 그죠? 절은 두 개의 절을 얘가 연결하고 있으니까 맞긴 맞는데 좋은 문장은 아니에요. 뭐가 중복됐어요? 영어에서 똑같은 문장 안에서 똑같은 명사 중복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자, 우리말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막 빼버려. 내가 책 읽었는데 되게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영어는 마음대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엔드가 있는 경우는 뒤에 나온 절의 주어와 앞절에 뭐하고 일치할 때만 생략할 수 있어요. 주어끼리죠. 네, 여기는 지금 목적어고 얘는 주어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생략이 이렇게 까다롭다 보니까 똑같은 명사 쓰기 싫고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뭐가 엄청 발달해요? 대명사. 그죠? 자, 여기서 지금 대명사로 바꿔주려는 찰나야. 그런데 앞에 보니까 접속사가 있죠. 기왕이면 하나로 합쳐지면 더 짧아질 수 있겠죠. 자, 요거하고 하나로 합친 거 그게 뭐란 얘기예요? 그게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름을 잘 보면 얘 성격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관계시킨다, 연결해준다, 접속사다. 동시에 뭐의 기능 더 가진다? 대명사.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면서 동시에 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관계대명사로 바꿔볼게요. 관계대명사 종류는 3개밖에 없어요. 앞에 명사가 사람일 때 뭐 써요? 호 쓰고, 사물일 때 위치 쓰고, 사람, 사물 둘 다 쓰는 건 대시고, 그죠? 자, 그럼 여기선 사물이니까 뭐 쓰면 돼요? 위치나, 대시나, 나는 대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I read a book. 써주고. 뒤에도 그대로 내려오겠죠? That was interesting. 이렇게 만들어진 게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얘가. 자, 그럼 얘를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접속사 끼고 있는지 묶었어요. 묶어서 봤더니 누굴 꾸며줘요? book. 얘를. 자, 명사 꾸며주니까 무슨 절? 형용사절.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우리는 뒤에서 끌고 오는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읽었습니다. 뭐를? 재밌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말 순서랑 달라요. 얘는 형용사구나 저는 뒤로 갑니다. 재밌는 책을 읽었습니다. 뒤에 끌고 오는 해석. 요거 잘 해오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독해하다가 해석하다가 많이 삑사리 나는 게 요거예요. 자, 연습 잘 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가 이 자리에 나오려면 어떤 구조가 만들어질지 볼게요. 예, 형용사절이니까 관계대명사 앞에는 수식반은 반드시 어떤 품사가 나와야 돼요? 명사. 그죠? 자, 반드시 명사가 나오는데 관계대명사보다 앞에 나온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선행사. 선행사는 항상 명사입니다. 자, 두 번째. 얘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뒤에 나올 명사를 얘가 대신하고 있어. 그럼 뒤에는 명사가 하나? 빠져있겠죠. 그죠? 자, 여긴 지금 보니까 동사 나왔고 얘는 형용사입니다. 보호 역할을 했어요. 뭐가 빠져있어요? 주어. 그럼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주어 있고 타동사 나왔는데 목적어 빠져있어. 그럼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그죠? 자, 그럼 관계대명사 뒤에는 항상 주어나 목적어나 둘 중에 하나 빠져있는 무슨 절이 나와요? 불완전절. 자, 앞으로는 모든 관계대명사 문제는 두 가지로 따지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자, 앞에 관계대명사 골라봐. 그래서 앞에 명사 나왔는지 확인, 그리고 뒤에 명사 빠져있는지 확인. 그죠? 자, 요게 지난달 7월달 문제도 요거 또 나왔어. 뒤에 주어 빠져있고 앞에 명사 있어서 배 고르는 거. 이런 합주짜리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그죠? 자, 요런 구조인데,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그러면 뒤에 빠져있는 명사는 항상 누구랑 똑같다? 선행사. 그죠? 재미있었습니다. 얘 주어는 누구예요? 책이.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관계대명사라는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명사가 하나 있고요. 얘랑 똑같은 명사가 얘 뒤에서 하나 빠져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자, 구조 따져가지고 문제는 풀어오고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 끌어오는 해석.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처음에는 끌어오는 해석 하셔야 돼. 그래 개념이 잡혀요.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하고 나면 자꾸 뒤에서 끌어오려면 힘들잖아. 그럴 때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하고 가셔도 됩니다. 자, 그것도 한번 일단 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끌어오는 해석 연습하세요. 자, 두 개 문제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접속사를 일단 빼주고, 자, 앞에서는 먼저 해석했어요. 나 책 읽었어. 해석했고, 자, 그 다음 뒤에 보면은 뒤에 문장 해석하려니까 명사 빠져있죠. 그럼 빠진 명사 끼워놓고 두 번째 문장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빠진 명사 항상 누구랑 똑같다? 선행사, 그죠? 그럼 이렇게 넣어놓고 그 책이 재밌었습니다. 내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재밌었어요. 그럼 재밌는 책 읽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할 때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아까 이 자리가 관계대명사 자리였는데 우리는 이런 문장을 보겠죠? 자, 지금 관계대명사는 조금 이따 정리할 목적격을 제외하고는 모든 관계대명사는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명사 빠진 자리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주어 빠져있는데 주어 자리에 관계대명사 있죠. 그죠? 자, 근데 빠진 명사는 항상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요? 선행사랑. 자, 빠진 명사를 대신하는 건 얘라 그랬어요. 그럼 얘랑도 똑같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앞에는 일단 해석할 수 있잖아. 쉽잖아. 그죠? 책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해석할 때는 선행사하고 얘하고 똑같으니까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자리에 두고서 두 번째 문장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요 자리에 넣으니까 그 책이 재미있었습니다. 내가 책 읽었어요. 그 책이 재밌었어요. 그럼 무슨 책 읽은 거예요? 재미있는 책 읽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처음엔 이렇게 하면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처음에는 끌고 오는 해석 먼저 연습하세요. 그죠? 네, 분리하는 연습도 오늘 같이 해보세요. 두 가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관계대명사의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뭐하고 뭐의 기능 합친 거다? 접속사면서 동시에 대명사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했고,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특징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니까 반드시 앞에 어떤 품사 있어야 된다? 명사, 선행사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사람일 땐 못 써요? who. 사물일 땐 못 써요? which. 둘 다 쓸 수 있는 건? 대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 뒤에는 무슨 절이 나온다? 불완전절, 그죠? 명사 대신했으니까 명사 빠져 있어야 돼요. 주어나 목적어 둘 중에 하나 빠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골라오시면 돼요. 쉬운 문제. 자, 이런 구조인데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문장. 자, I read a book. 내가 어제 책을 좀 읽었어요. 근데 어떤 책이냐? That you recommended.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접속사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묻겠죠. 누구 꾸며줘요? 복 꾸며주죠. 형용사절. 자, 뒤에서 끌고 오는 해석해봅니다. 내가 읽었습니다. 뭐를? 네가 추천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런 얘기. 자, 그럼 해석해서 보면 맞긴 맞는데, 자, 여기서 관계되면서 골라라 그럴 땐 반드시 이 두 가지 구조 따져야 됩니다. 구조. 자, 볼게요.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 명사 있네요. 자, 그럼 불완전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네가 추천했습니다. 뭐를? 못 빠져 있어요. 목적어, 그죠? 자, 그럼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관계대명사 골라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끌고 오는 해석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분리하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분리를 하는데, 목적격만 유일하게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고, 명사는 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빠진 명사하고 관계대명사 자리가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자, 얘는 두 개의 문장으로 분리를 할 때, 자, 일단 얘는 지워버리고, 자, 앞절은 먼저 해석해서 나 책 읽었어. 해석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명사 어디 빠졌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주어는 있어. 그러면 동사 뒤에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동사 뒤에 명사 있어. 그러면 전치사 뒤에 확인하는 거예요. 자, 전치사 뒤에도 명사니까. 자, 여기 빠져 있으니까 여기다 선행사 붙이면 돼. 선행사 누구예요? 그죠? 자, 그럼 내가 책 읽었고요. 네가 그 책 추천했습니다. 그럼 난 어떤 책 읽은 거예요? 네가 추천한 책.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장이 헷갈릴 때일수록 이렇게 분리하는 거 자꾸 해봐야 돼요. 네, 처음에는 요거보다는 끌고 오는 해석 먼저 많이 연습하세요. 그래야지 관계대명사 개념이 잘 잡힙니다.
자, 요 구조 여기서 주격하고 목적격 두 개 문장 외워버리세요. 아예. 자, 문장 의미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는 재미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할 때 I read a book that was interesting. 따라 읽는 거예요. 네. 내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자, 다시 해볼게요. I read a book that was interesting. 그죠? 두 번째, 나는 네가 추천한 책을 읽었습니다 할 때 I read a book that you recommended. 그죠? 자, 가려놓고 볼게요. 나는 재미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I read a book that was interesting. 그죠? 뭐 빠져 있었어요? 주어 빠져 있어요. 자, 나는 네가 추천한 책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I read a book that you recommended. 뭐 빠져 있어요? 목적어, 그죠? 주격, 목적격. 문장 외워놓으세요. 자, 여기 이제 제일 기본적인 구조인데, 제일 기본적인 구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저, 이거 완벽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들어가 봅니다. 자, 다음 형태 여기다 한번 쓰면서 볼게요. 명사가 있는데,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 걸러래. 그럼 당연히 형용사절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야? 빠진 명사 하나도 없어. 완전절이야. 자, 요 구조도 있어요. 자, 요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오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자, 뭐 있는지 하나씩 볼 건데, 첫 번째 들어가시는 게 후수. 후수는 무슨 격? 소유격. 자, 그 다음에 어떤 애가 있냐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들러붙어 있어. 이제 예를 들면, in which, for which, 뭐 이런 식으로. 자, 얘가 나와도 뒤에는 완전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관계부사. 관계부사가 나와도 뒤에는 완전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구조다 그러면 봐봐봐 세 가지가 탁 떠올라야 돼요. 그죠? 자, 일단 하나씩 일단 정리하고 볼게요. 후수, 소유격부터 봅니다. 자, 요런 문장 한번 써볼게요. 내가 주말에 소개팅 했어요.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요, 그 여자 머리가 the girl's hair 너무 매력적으로 까맸습니다. was black. 이렇게 나왔어요. 몇 개 문장? 한 개. 몇 개의 절이에요? 두 개. 자, 첫 소재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좋은 문장 아니야. 뭐가 중복됐어요? 걸. 똑같은 명사 쓰는 거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중복을 피하려고 대명사로 쓰려고 그러는데 걸스 하고 났으니까 무슨 격? 소유격이죠. 자, 소유격 대명사 her hair. 자, 요렇게 바꾸려던 찰나예요. 찰나인데 가만 보니까 앞에 접속사 있잖아. 그럼 하나로 합쳐주면 더 짧아질 수 있겠죠. 접속사하고 대명사 하나로 합치면 뭐라 그랬어요? 관계 대명사. 그죠? 그런데 무슨 격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 그죠? 자, 그럼 요걸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후수는 앞에 사람이건 사물이건 항상 후수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럼 일단 만들어 볼게요. I met a girl 하고 썼어요. 그 다음에 뒤에도 그대로 내려오겠죠. Hair was black. 요게 소유격 관계되면서 절이에요. 얘가. 자, 그러면 구조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 형용사절이니까 선행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선행사는 있고요.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Hair was black. 머리가 까맣습니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보호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완전한 절이 나왔을 때, 아, 여기 후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 구조에 들어가시는 건 아까 세 가지나 된다 그랬어요. 그럼 딴 건 안 되고 후수다. 이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요거는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얘는, 그런데, 뒤에서 끌고 오는 해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앞에서 순차적으로 그냥 하나씩 따로따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쳐주고 싶으면 의역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해석해보게. 앞엔쇼. 나 여자 만났어. 그죠? 자, 그 다음 다 똑같아,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자리에 넣고서 두 번째 문장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요 자리에 넣을 텐데, 자, 후순위가 무슨 격으로 넣어요? 소유격. 그럼 뭐가 돼? girls. 그죠? 자, girls hair was black. 그 여자의 머리가 까맸습니다. 내가 여자를 만났고요. 그 여자의 머리가 까맸습니다. 그럼 나 어떤 여자 만난 거예요? 머리가 까만 여자 만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로 합칠 때는 의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맥 파악할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게 우리말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분리해서 해석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합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치냐면 소유격이라는 게 뭐예요? 소유하는 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내용 파악 각각 해석해서 내용 파악한 다음에 얘를 해석할 때 꾸며주고 싶으면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난 뭘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까만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난 거죠. 이렇게 하나를 합치고 싶으면 의역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 연습 해봤으니까 풀어올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 골라봐. 일단 접속사 자리냐 아니냐. 보이 숫자 세봐요. 동사 여기 있고 여기 또 있잖아. 접속사 자리. 그 다음 앞에 품사를 먼저 봅니다. 명사니까 형용사절. 그죠? 자, 근데 뒤에 보니까 뭐야 빠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일단은 요 세 가지는 딱딱딱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자, 여기 지금 걸라고 나왔는데 여기 뒤에 해열가 나왔어요. 얘랑 의미상 관계 따져보니까 무슨 격? 소유격. 그 여자 이 머리 연결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답 뭐가 돼요? 호수. 이 문제는 안 틀려와. 이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격관계 대명사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후수예요. 자, 처음 봐서 좀 생소해.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런 문장 써볼게요. 그들은 회사입니다. They are companies. 이렇게 났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products are great. 이렇게 썼어요. 자, 일단 구조 먼저 따져볼게요.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 뒤에 보니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명사하고 의미상 관계 따져보니까 무슨 격? 소유격. 그 회사 이 제품들. 그러니까 정답 뭐가 돼요? 그죠? 이건 아무도 안 틀려와. 이거는 쉽게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해석까지 해볼게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독해하니까. 그들은 회사들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해석할 땐 얘를 여기 소유격으로 넣으라 그랬어요. Companies product니까 그 회사들의 제품들은 훌륭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로 한번 해줘볼게요. 의역해볼게요. 자, 이 회사는 뭐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다?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얘네가 회사들이고요. 이 회사 제품 훌륭해요. 내용 파악됐으면 넘어가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몇 개만 더 연습해 보면 확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 문장 하나는 외워놓으세요. 자, 이건 바로 외워볼게요. 보지 말고 내가 여자 만났는데 그 여자 머리가 까맸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I met a girl whose hair was black 하고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세 번째 암기 문장입니다.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들어가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쓸게요. 문장을 써볼 건데 내가 여러분을 우리 집에 초대한 거야. 이게 집이에요. 자, 여기 내가 사는 집이에요. which I live. 자, 이렇게 쓰면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해석해보니까 이것은 내가 사는 집입니다. 되잖아요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문제를 풀 땐 절대 해석이 오전하면 안 됩니다. 구조 봐야 돼요. 자, 위치 여기 다시 확인해볼게요. 위치가 나올 때 앞에 뭐가 있어야 되고 명사가 뒤에는 무슨 절? 불완전절. 자, 그럼 따져봅니다.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그럼 뒤가 불완전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산다. live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 그럼 주어 나오고 자동사 나왔으니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틀려. 여기서 위치 올라오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럼 기왕 나왔으니까 얘를 좀 맞게 고쳐볼게요. 자, 얘를 그럼 불완전하게 바꾸면 되겠죠? 뒤에 뭐만 있으면 불완전해져요? 전치사. 전치사 인하고 나왔다. 그러면 주어 나오고 자동사 나왔는데 전치사 나왔으면 뒤에 반드시 뭐 있어야 돼요? 명사 빠져있잖아. 불완전절. 그죠? 빠진 명사 항상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요? 선행사, 그죠? I live in a house. 나 그 집 안에 삽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관계대명사 돼서 전치사로 뚝 끝나 있습니다. 전치사 대 명사도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네 번째 문장이에요. 네 번째. 자, 그런데 요렇게 전치사 혼자 뒤에 있으니까 별로 보기는 안 좋죠.
그죠? 전치사는 항상 명사랑 전명구 짝꿍이잖아. 그죠? 근데 얘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안 되겠어, 외로워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얘가 자기 짝꿍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럼 얘 짝꿍을 대신하고 있는 애 누구예요? 관계대명사. 그죠? 자, 그럼 얘가 짝꿍 앞에 가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죠? 그죠? 자, 그럼 문장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This is a house. 집입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앞에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in which. 드디어 우리가 잤던 뭐 나왔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그러면 얘가 빠지니까 요것만 남겠죠?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무슨 절이 남아요? 완전절죠. 그래서 앞에 명사 있고 완전절이 있을 때 뭐도 골라올 수 있어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죠? 자,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은 다 똑같아, 이제. 선행사 관계대명사 자리에 넣고서 뒤에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집입니다. 예를 드니까, in a house. 그 집 안에서 내가 삽니다.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자, 요게 5번째 문장이에요. 5번째. 자, 6번째 바로 갑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명사죠. 그럼 전치사 돼서 명사 나왔으니까 묶어서 전명구겠죠. 전명구는 합쳐서 어떤 품사 역할을 한다? 부사, 그죠? 자, 그럼 얘네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관계, 부사. 그죠? 자, 얘를 하나로 바꿔서 고치면, 그럼 관계부사를 써오시면 됩니다. 관계부사는 어떻게 생겼냐? 선행사가, 장소명사일 때 관계부사 못 써요. where 써요. 자, 선행사가 시간명사일 때 관계부사 못 써요. when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명사절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when, where 이런 거 나오면, 언제 어디서? 의문사니까 명사절 조소사 역할을 했죠. 생기가 똑같아. 그죠? 자, 얘가 나오면 형용사절이냐, 명사절이냐, 뭐 보고 구분해요? 앞에 품사. 앞에 동사 나왔어. 그럼 얘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 그러면 어디에, 언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명사대에 나왔다 그럼 명사절일 수 없잖아. 그럼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에요. 그죠? 자, 형용사절이니까 끌고 오시면 돼요. 내가 사는 집입니다.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는 독해 나오면 굳이 끌고 올 필요 없어. 얘는 독해할 땐 되게 편해. 그냥 그곳에서 순차적으로 그곳에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집입니다. 그곳에서 자, 얘를 받아와야 돼. 그 집에서 내가 삽니다. 해석하시면 돼요. 자, 독해할 땐 되게 편해요. 얘는. 자,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내가 지금 목이 좀 말라가지고 물을 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물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있나요? 물어봤더니 가게가 있습니다. You can buy water. 정말 물 너무 많이 먹죠. 그죠? 이거를 매 시간, 1시간에 하나씩 먹어. 한 시간으로 미치겠어, 사실. 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대요. 그죠? 여러분도 많이 드세요. 자, 아무튼 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콜라바 그랬어요, 찹소사. 정답은? 그죠? 자, 구조부터 볼게요. 명사 여기 나왔고, 뒤에 보니까 빠진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어 목적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요 3가지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후수가 들어가려면 얘하고 무슨 기억이 돼야 돼요? 소유격. 그 가게 1너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건 제끼고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가능해요. 근데 보기 중에 없어. 그럼 정답 뭐다? where. 올라오시면 돼요. 장소명사니까. 자, 해석해 볼게요. 그곳에서 하면 된다 그랬어요. 가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가게에서 또는 물을 살 수 있습니다. 해석은 쉬워요.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I can't forget the day 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I first met him.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은? 그죠. 자, 앞에 지금 시간명사 나왔고, 뒤에 보니까 주어, 목적어 다 나왔잖아. 완전하죠. 그럼 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when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자, 해석은 얘는 그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얘를 받아오면서. 자,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관계부사는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하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요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지겠죠. 완전절일 때 뭐 들어갈 수 있다? 3가지. 자, 이거 외워놔야 돼요. 완전절일 때 들어간 3가지. 후수.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6번째 문장이에요. 여기까지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 봤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자, 만점짜리 문제 유형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늘 봅니다. 자, 이렇게 빈칸이 나오고 여기 들어가는 전체사 골라봐. 문제 나왔어요. in which야, at which야, for which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놓고 보면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어떤 전치사인지. 그래서 얘는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세요. 원래 어디 있던 애? 뒤에 여기 있던 애죠. 자, 얘 지워버리고 뒤에다 붙이세요. 붙이고. 자, 관계대명사 뒤에서 전치사로 끝나는 불완전한 절입니다. 자, 이런 구조인데, 자, 여기 전치사는 얘랑 동사랑 짝꿍일 수도 있고, 뒤에 명사랑 짝꿍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빠진 명사를 넣어놓고, 문맥상 따져보시면 돼요. 자, 빠진 명사 항상 누구랑 똑같아요? 선행사. 누구예요, 지금은? 하우스. 자, 그럼 이제 눈에 보이잖아. 나는 집안에 삽니다니까 뭐가 돼? I live in a house. 자, in이구나. 여기 정답 in.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해봅니다. 여기 너무 안 보이니까 어디로 보낸다? 뒤로. 자, 근데 저 뒤에다 보내면 안 되고, 관계대명사 뒤에서 주어 자동사 뼈대 끝났잖아요. 뼈대 끝난 곳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뭐를 붙인다? 선행사. 그죠? 그리고 문맥상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내볼게요. 문제 좀 까다로운 거 내볼게요. 자, IT. Information Technology죠. 정보통신은, 정보기술은 is a sector. 부문입니다. Which? Korea. 한국이 depends for exports. 수출을 위해서 의존하는 부문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은? 바로 나오네.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네. 여기도 뭐 잘 안 보인다 그랬어요. 뒤로 보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다 보내지 마세요. 뼈대 끝나는 데다가 붙이세요. 자, 여기 관계대명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자동사 나왔으니까 뼈대 여기서 끝난 거죠. 그죠? 얘는 전면근이고 어차피 살. 자, 그러면 여기 뒤에다 붙여놓으세요. 자, 전치사 여기 있으래고 뒤에다 뭐 붙이라 그랬어요? 선행사 누구예요? sector. 자, 근데 여기선 사실 얘 몰라도 알 수 있죠? 얘랑 짝꿍이잖아. 그죠? 어디에 의존하다 depend on something.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on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동사 전체사 짝꿍이네 우리 한참 외웠잖아. 물류반에서. 걔네가 나오면 쉽게 눈에 띄어요. 그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더 까다로운 구조. The woman. 여자.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사람일 때는 전치사 대신 whom을 씁니다. whom 기능은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자세하게. 자,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I spoke this morning. Was Susan. 이렇게 나오면 더 헷갈려요. 중간에 꼈죠? 관계대명사가. 자, 그럼 일단 관계대명사를 잘라줘야 됩니다. 자르는 건 되게 간단해. 관계대명사가 주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중간에 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하고 어느 사이에 들어가 있겠어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주면 돼요? 동사 앞에까지 항상 끊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뼈대 먼저 해석해 볼게요. The woman was Susan. 그 여자는 수잔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고. 자, 얘가 지금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그 여자가 수잔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정답은? 바로 나온 사람 맞네요. 자, 여기다 넣으면 안 보인다 그래서 어디다 보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얘가 주어나고 얘도 자동사죠. 뼈대 여기 끝났으니까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This morning은 오늘 아침에 시간부사죠. 시간부사. 자, 그럼 붙여볼게요. spoke하고 나왔어요. 그럼 전치사 여기다 붙이고 뒤에 뭐 붙이라 그랬어요? 선행사. 선행사 누구예요? woman이죠. 여기. 자, 여기 더였네요. 자,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러면 이제 스피커가 자동사고 누구 전치사 짝꿍인지는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치사 뒤에 가서 배웁니다. 자, 스피커는 자동사고요. 누구 이길 말하다 할 때 전치사 누구 짝꿍? to 짝꿍이에요. 자, speak to somebody니까 전치사 to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치사는 앞으로 배워갈 거야. 일단 구조 따지는 건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뒤에다 붙이고 선행사 붙인 다음에 문맥상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만점짜리까지 다 풀어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다시 한번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구조, 주격 아닌 목적격입니다, 얘네는. 자, 명사 있어야 되고, 뒤에 명사 빠져 있어야 돼요. 자, 만들어 볼게요. 나는 재미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I read a book that was interesting. 뭐 빠져 있었어요? 주어, 그죠? 자, 두 번째. 나는 네가 추천한 책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I read a book that you recommended. 뭐 빠져 있어요? 목적어, 그죠? 자, 그런데 전치사로 끝난 것도 불완전절이라 그랬어요. 자, 그것도 만들어 볼게요. 이것은 내가 사는 집입니다. 어떻게 썼어요? This is a house which I live in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in 혼자 있으니까 안 좋아. 어디로 이동해요? 앞으로 그럼 요게 됩니다. 자, 요거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했어요? This is a house in which I live. I live. 무슨 절 넣어야 된다? 완전절, 그죠? 자, 근데 in which 하나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소명사니까 where 쓰시면 돼요. 그래서 where 관계부사 돼도 어떤 절이다? 완전절, 그죠? 자, 마지막 소유격 들어가서 봅니다. 자, 내가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 이 머리가 까맸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I met a girl whose hair was black, 그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앞에 선행사 girl하고 뒤에 나오는 주어 hair하고 의미상 무슨 격이다? 소유격. 그 여자 이 머리 그때는 후수 올라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6개 문장 주말에 까먹고 오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뒤로 가서 보시면 우리 숙제해 볼게요. 자, 쭉쭉쭉쭉 넘겨가지고 뒤에 보시면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이제 6가지 종류가 쭉 나와 있어요. 일단은 뒤에서 끌고 오는 해석 먼저 해보세요. 해보시고, 분리하는 작업도 같이 해보세요. 자, 그것도 해보시고,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주격이구나, 목적격이구나, 일단 먼저 써놓고 들어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연서 쭉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고, 단어장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단어장 다 꺼내보시고. 자, 오늘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도 오늘 단어장 다운받으면 3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 게 아까 우리 시험 봤던 거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것도 같이 가지고 다니세요. 자, 같이 확인해 볼게요. 맨 위에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제 설명 쭉 나와 있고. 자, 왼쪽에 보면은 1번이 기본구조, 2번이 외부구조.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거 외워놓으시고 오른쪽 예문 6개 다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헷갈릴 때는 2개 문장 분리해 봐야 돼요. 자, 분리하는 거기 쭉 나왔으니까 한번 쭉 다 해보시고. 자, 마지막에는 만점짜리입니다. 여기 들어간 전치사 골라봐 그랬어요. 첫 번째 정답은? 그죠? 자, 모르겠으면 밑에처럼 2개의 문장 분리하는 거예요. I live in a house에서 왔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정답은? IT industry sector. 한 다음에 정답은? on which죠. 자, 누구하고 작건? depends on the sector에서 온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내가 얘기한 그 여자는 그랬어요. 정답은? to whom이죠. spoke to the woman에서 왔거나 라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이제 우리 두 번째 날 한 주가 지나갔어요. 짧았어요, 길었어요, 여러분? 짧았어요. 네, 확 지나갔어. 그래도 그나마 요번 주가 길었다고 생각될 거예요. 이제 진짜 팍팍팍 지나갑니다. 게다가 또 광복절 있죠? 광복절 있고 막 이러면 정신없이 지나가요. 그래서 요번 주말에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일단 주말에 오면 우리는 되게 기쁜 마음이죠. 그죠?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요번 주말에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야. 여기서 올바가를 확 치고 올라가느냐, 요거에 따라 되게 크게 달라져요. 요번 달 시험이. 그래서 요번 주에 정리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내일 뭐 하라 그랬어요? 주말에. 응? 보려면 단어장. 그죠? 그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달에 우리가 뭐 완성해야 돼요? 독해 완성해야 되잖아. 8세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해야 돼요? 복화교재 있잖아요. 복화교재도 볼륨 1 영작 있죠. 아직 많이 못한 사람들 영작하는 거 주말 동안 많이 해갖고 오세요. 그게 나중에 이제 복화 리뷰 쓴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문 외우고 나서요. 너무 신기했대. 시험 보러 가는데 독해를 자기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너무 신기했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복가에 나오는 예문들은 내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발췌한 거예요.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걸 발췌하느라고. 그래서, 그거를 예문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해석을 하는데 하나하나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 전체로 인지되는 것들이 늘어나. 그러면 당연히, 정확도도 빨라지고, 속도도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작을 하다 보면은, 그 단어 자체 구체적인 의미를 굉장히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문맥 파악하는 게 또 빨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아직 못했다는 친구도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를 지금 시작을 해야지만 이번 주말에 정리를 많이 해나가야지만 여러분이 8월 말에 생각보다 놀라운 점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그거 많이 해가지고 오세요. 그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덥지만 절대로 이렇게 처지지 마시고 빨리빨리 이동하셔서 쉬운 데 찾아가셔서 뿌듯하고 알찬 주말 잘 보내고 오세요. 멋진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